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 자원 관리론 수업을 맡은 김호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법정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4대 보험이 있었죠.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국민연금보험제도, 그리고 재해보험제도, 산재보험이죠.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등인데 사실은 교과서에는 뭐 한 세 개까지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하고 연금보험제도랑 그 재보험제도 요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퇴직연금 제도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마칠 시간에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잠깐만 한 번 더 보고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읽어보시면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 DB형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C형이죠.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게 있습니다.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 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 단위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시행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유예기간이 10년이죠. 이거는 기업들한테 조금 이제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근로자보다는 사용자 측에 그래서 이거 제도를 많이 유예를 좀 시켜줬어요. 2015년부터. 또 마침 201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가 부활하고 나서도 거의 2016, 17까지는 아마 유예 기간을 더 뒀을 거예요. 그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이거 안 지키게 되면은 벌금을 어, 사용자 측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퇴직연금 제도를 하게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이제 근로자의 노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복지입니다, 복지. 말 그대로.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도 국민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고 국민연금보험제도가 있죠. 있는데 왜 퇴직연금 제도를 따로 만들어 놨을까?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그 바로 떼갑니다. 그렇죠. 얘도 퇴직연금도 바로 월급에서 떼죠. 근데 요거는 근로자한테 떼는 것보다는 그거죠. 말 그대로 이 퇴직금은 회사가 순수하게 100%다 내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 퇴직금은 원래는 퇴직금 제도였죠. 애초에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제도였는데 예전에 이 퇴직연금 제도가 IMF가 터졌죠. 터지면서 기업들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버렸던 거예요.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IMF 이제 이후라도 기업들이 퇴직금을 나갈 때 주면 일시불을 주거나 뭐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해도 금액이 크니까 이제 회사에 예를 들면 좀 큰 부담이 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 그 재원을
회사가 올바르게 퇴직금을 마련해 놓지 않았으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바꿔버립니다. 퇴직금 제도를 그 원래는 퇴직연금 제도였죠. 퇴직연금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퇴직금 제도로. 그래서 그 퇴직금 제도란 게 뭐냐면 뭐 이 중간부터 IMF 이후부터 이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하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끊어서 주죠. 정산해서. 퇴직금 정산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게 이 퇴직금 제도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제대로 재원을 마련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아니고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겠죠. 근데 이거는 퇴직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뭐 법적으로 정해진 60살이나 65살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어떻게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원은 말 그대로 매년 충당을 해야 돼. 퇴직금 제도처럼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퇴직금으로 나가야 될 재원을 회사에서 증권사라든지 은행에다가 뭐 따로 개인연금 형식 비슷하게 퇴직연금이라고 넣습니다. 넣는데 이제 그 중에서 방법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이란 건 말 그대로 그 확정급여형입니다. 은행에 돈을 꽂아 놓고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듯이 예치를 하면 이자가 정해진 이자가 따박따박 오겠죠. 근데 정해진 이자는 당연히 지금 이자가 낮고 이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그게 확정급여 말 그대로 이자가 정해져 있어서 연금 수령할 때도 딱 계산해 보면 나오죠. 매년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 나이가 60 몇 살에 연금 형식으로 매달 받을 수 있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DC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DC형은 말 그대로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공격적인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적당히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나는 대로 해서 많이 나는 대로 퇴직금에 재원이 되겠죠. 그래서 퇴직할 때 받아야 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단점이 말 그대로 손실이 나면 내가 회사에서 넣었던 퇴직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든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대표자가 정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애매합니다. 근로자 대표라 해서 근로자의 모든 가반을 얻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라 하더라도 뭐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통합해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회사에서는 잘 지켜주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는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법정 복리 후생 제도다. 라는 것까지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법정 복리 후생 제도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호텔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임의적인 복리 후생이기 때문에 각 호텔의 특성이나 규모 및 경영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내용이 틀어집니다. 말 그대로 뭐 회사에 직원 숙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원 식당이 뭐 아주 잘 돼 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휴게소 그리고 직원들 뭐 예를 들면 그 직원들이 밖에 나서 뭐 책을 사볼 수 있고 자기 능력에 배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책 같은 것들을 사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잘 돼 있는 호텔들은 이런 것들이 다 직원이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수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설수 설에 명절 보너스도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챙겨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비법정 복리후생 제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은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호텔 인적 자원 관리론 이 책에는 너무 이제 호텔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일반 경영 조직에서 조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좀 미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알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수업하고, 그다음 째 뒤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 분량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업 경영 조직 인사 관리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직 관리란 게 있습니다. 이 조직 관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직을 원활하게 잘 관리를 해서 기업의 성과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겠죠. 조직 관리는 예를 들면 전략 목표를 실현에 도움이 되는 조직 문화를 양성하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란 게 또 있죠. 인사관리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일에 대한 이제 개인의 동기부여, 이제 뭐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기업이 어떻게 제공하는가, 이제 그리고 조직 인사관리의 주요 과제가 되죠. 인재는 다른 경영 자원과 달라서 유효한 동기를 부여하며 스스로 향상된다. 이런 것들이 인사관리의 주 골자겠죠. 말 그대로 어떻게 어,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리고 그 조직이 효과적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지. 만약에 동기부여란 것은 제일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인센티브겠죠. 말 그대로 성과를 올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매출도 오를 거고, 호텔의 매출도 오를 거고, 매출이 오르면 당연히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인사관리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제 기업과 이제 개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업과 개인을 결합하는 것이 이제 조직의 역할이죠. 개인은 개별적 경험, 능력, 지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가치관, 욕구에 입각하여 직무를 이제 수행하죠. 한편 기업은 독자적인 경영 이념, 비전, 경영 전략을 가지고 개별 조직 형태 및 인사 시스템을 이제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전략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은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 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조직 인사 관리다. 한마디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 뒤를 보시면 이제 경영 이념의 또 중요성도 있습니다. 경영 이념이라면 이제 그 방향성이겠죠. 방향성이 이제 부여됨으로써 개개인의 에너지를 조직의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조직의 정체성을 형성하죠. 이런 것들이 경영 이념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 경영 전략은 기업의 경영 이념에 입각해서 입안되죠. 경영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 주체인 기업의 조직 형태가 전략과 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 형태란 조직 구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배분이나 직무, 직제, 기능 및 범위, 결정 권한의 소재까지도 포함되죠. 챈들러는 조직은 전략에 따른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조직은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형태를 변화시키고 전략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효율성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라고 경영 전략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조직 인사 관리 체계 안에서 조직의 형태 및 인사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조직의 형태를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로 친다면 하드웨어 말 그대로 좀 기계적인 요소로 본다면 어 이제 그 인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죠. 좀 안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처럼 그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조직의 큰 형태는 말 그대로 프레임 자체가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본체라고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인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용, 채용, 평가, 보상, 능력 개발에 이제 네 가지 요소가 골격이 되는 인사 시스템도 역시 경영제 전략과 잘 조화시켜야 된다. 민첩성 및 유연성이 요구되는 업계에서 또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는지 등에 따라 조직의 형태 및 인사 시스템도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조직의 형태 및 인사 시스템은 경영자가 이제 사원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을 항상 냉정하게 분석하고 경영 이념에 기초한 적절한 경영 전략을 입안하고 적합성이 갖추어진 조직 형태 및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기업 전략과 이제 조직 문화를 보시면 이제 조직과 인사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조직 문화인데요. 경영자는 독자적인 경영 이념과 경영 철학을 조직 속에서 서서히 구현시켜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가능하지만 조직은 그 경영자의 철학과 별도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왜냐하면 이제 경영자 오너라 하더라도 창업주가 아닌 이상 말 그대로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아니면 2대에서 오너가 발생됐다든지 1대에서 1대 오너가 서서히 구축해나 경영 이념이 있을 텐데 그 이념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그 이념에 맞춰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조직은 경영자의 철학과 별도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마 고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직 풍토는 과거 경영자가 지녔던 철학의 집합체로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해 줬던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창업주가 만들어낸 경영 철학이 뚜렷했기 때문에 발전해 왔겠죠. 근데, 두 번째 오너랑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영 이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창업주가 만들어낸 경영 이념을 가지고 쭉 해왔기 때문에 그쪽이랑 새롭게 온 경영 오너랑 새롭게 마주치면 그 경영님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제 그 시대의 경영자가 아주 다른 이념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새롭게 나온 오너가 경영님이 아주 다르게 혁신적으로 바꿔간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이제 뭐 회사원들에게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이게 침투되어 공명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게 현실이죠. 새로운 최고 경영자에 의한 급격한 변혁이 조직 문화의 변혁에 여러 가지로 펼쳐지는 이제 시책 전개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적인 뭐 저기 리더가 새롭게 오너가 와서 막 이거 바꿔라 뭐 예를 들면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라는 것처럼 그래 바꾸면 어느 조직이든지 쉽게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을 얼마만큼 잘 짜서 이 조직 문화하고 융합이 잘 되고 그 발을 잘 맞춰서 움직여야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기업의 가치가 향상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수업의 주 골자. 그리고 조직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조직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는 크게 외적 환경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 환경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적 환경 요인에는 이제 노동시장, 법적 규제, 그리고 사회, 노동조합, 주주, 그리고 경쟁회사, 그리고 고객, 기술 등이 있고,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는 혹은 몇 개의 조합으로 되어 조직 인사관리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노동시장, 외적 환경 요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동시장, 그리고 법적 규제, 그리고 사회 전반,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경쟁회사, 그리고 기술적 변화 등을 들 수 있죠. 첫 번째로 노동시장을 보시면 조직은 중요한 경영 자원인 사원을 노동시장에서 획득하죠. 따라서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이 변화한다면 기업의 인원 구성도 저절로 변화되죠. 그리고 오늘날 노동력은 종래보다 많은 여성이나 고용자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시간제 노동자, 파견 사원, 출장 사원을 고용하고 게다가 사회적인 그 움직임 속에서 장애자의 고용도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외적 환경 요인의 하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적 환경 요인에는 또 중요한 게 있죠. 법적 규제, 법률이나 조례, 더 나아가 법원의 판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조건 실현 인사정책이나 실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1986년에 남녀 고용 기회균등법이 발효됐지만 적극적으로 이 법의 정신을 살리고 여성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아직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사회 전반, 예를 들면 법적 근거는 없어도 사회적 규범이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 인사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고 채용난, 제품 이미지의 악화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1993년 1월에 일본의 한 전기 메이커가 아, 지명해고를 단행하려 했다가 그 보도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 이미지가 상처를 입었던 예가 있죠. 이런 것들도 외적 환경 요인에 포함이 된다. 또한 이제 노동조합 좀 중요하죠. 노동조합 기업과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직 인사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회사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경쟁 상대의 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 자질을 가진 사원을 확보하고 육성해야 된다. 또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외적 환경 요인에 기술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변화란 변화의 속도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 인사 관리의 유연함을 요구하고 또 정보화의 진전은 직장 환경 조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는 이제 내적 환경 요인, 조직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내적 요인 그리고 이제 환경에 따른 대응 등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조직 문화의 생성과 침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